안녕하세요.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개천절을 기념하여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에 단군 할아버지 글 실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염지숙 PD님께서 옆에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퀴즈 나갑니다. 방정환 창간 어린이 잡지에 실린 글, 역사학자 손진태의 우리의 첫 할아버지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단군을 어떻게 표기했을까요? 네, 우리 염지숙 PD님, 네. 한번 맞춰보시죠.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1번 단군, 2번 단군, 둘 다 단군이에요. 네. 네, 1번은 박달나무단, 2번은 흑토변의 재단단입니다. 네. 아유, 먼저 맞췄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건 박달나무 단자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소개한 당시의 동아일보 광고를 보기로 합시다. 네. 이것은 1923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어린이 사호 광고입니다. 야, 꽉 찬 내용으로 아주 알차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머리에 화살표가 보이죠. 네. 역사동화 우리의 첫 할아버지 단군 신화에서 손진태라고 인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광고는요 다음에 한 번 더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선을 보일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모습만 보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진태가 1923년 3월 창간호를 낸 어린이 잡지 2개월 만에 이렇게 역사동화를 발표한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역사학자 손진태 선생이 이 단군을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라고 보았던 그의 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이 손진태가 어떤 문헌을 근거로 이 역사동화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손진태의 어린이 소재 작품 목록 재고라는 정선희 선생의 연구죠. 이 논문에 의하면 남창 손진태 선생이 이 역사동화를 창작하였을 때에 참고했던 원전 자료를 추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바로 손진태가 승려 일원이 저술한 삼국유사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손진태와 방정환 선생은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방정환 선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염지숙 선생님. 네. 네, 방정환 선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일단 덩치가 크신 분이 방장 선생님 같으니까 맨 아래 가운데 오, 네. 네, 우선 가운데 앉은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고, 손진태 선생은 맨 뒷줄, 네,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죠. 윤극영, 고한승, 진장섭, 정병기, 이분들이 모두 20대 청년이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삼국사기의 고조선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 단군이라는 표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재단단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926년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일본 학자들이 이 우리나라의 단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박달나무 단자를 사용했다. 뭐 이런 글을 쓴 적도 있죠. 근데 이 손진태 선생은 이미 3년 전에 1923년에 이 삼국유사를 읽고 이것을 역사동화로 남겨서 우리 식민지 조선 어린이들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1939년에 이런 글을 씁니다. 과거 수천 학자들이 500여 년을 두고
제단 단자를 박달나무 단으로 오독하였던 것이다. 선입견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네,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입견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옆에서 염지숙 PD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이 훗날 이 역사학의 태두가 되는 이 남창 그 손진태 선생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창 손진태 선생은 1900년에 그 탄생하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손진태 선생은 육당 체남선과 더불어 근대 설화의 문을 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선민담집, 한국민족 설화의 연구 등 우리나라 구비문학과 설화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특히 방종환 선생과는 색동의 창립 동인으로 어린이 잡지에 우리의 첫 하나부지, 고주몽 이야기, 유리 이야기 등 다수의 동화를 집필했지요. 아유,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색 글자로 표시한 게 보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 독자들에게 읽어드릴 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할아버지가 실린 어린이 4호가 현재 미발굴 상태거든요. 고주몽 이야기 전편이 1, 2회 나눠서 실었는데 이 전편이 실린 7호 역시 미발굴 자료거든요. 아유, 자, 지난번보다는 조금 한자도 적고 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출수를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순 한글만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꽤 읽기가 쉽겠는걸요. 마침표도 동그랗게 콕콕 찍혀서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또 졸릴 수가 있으니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고주몽은 훗날 아들 유리를 만나기 위해 7산 넘어 가지 없는 솔나무가 서 있는 바위 밑에 보물을 묻어두고 떠납니다. 네, 가지 없는 소나무와 바위는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정답이 바로 읽어드리는 원문 속에 있으니까요. 자, 잘 들으시고 모두 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역사동화 유리 이야기 손진태. 먼저 번에 고주몽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하고자 함은 고주몽의 아들 유리의 이야기올시다. 이 이야기는 고주몽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들의 먼 할아버지 되는 고구려 사람들이 재미있게 서로 말하던 바이올시다. 먼저 번 이야기에 고주몽이 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에서 고구려의 임금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고주몽은 졸본으로 도망하기 전에 부여에서 어떤 처녀에게 장가를 갔더랍니다. 고주몽이 장차 도망코자 하여 자기는 사랑하는 세서방님과 서로 떠나는 것도 슬펐으나 또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세아씨는 자기의 배를 갈아치면서 여기 당신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고주몽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아이는 반드시 지혜가 있고 잘났을 터이다. 지금 내가 무슨 보물을 깊이 감추고 가는 바 있으니 그 아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면 나의 아이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나의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그 보물은 7매 산이란 말과 같습니다. 7매를 넘어 바위를 넘어 바위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는 가지 없는 솔나무가 섰으니 그 솔나무 선 바위 밑을 찾으면 얻을 수가 있으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떠났습니다. 고주몽이 떠난 뒤에 세아씨는 10달이 차서 어여쁜 사나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유리올시다.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활쏘기를 좋아하였으나 특별히 돌팔매질 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아가는 새를 돌팔매로 잡았습니다. 하루는 유리가 역시 돌팔매질을 하다가 잘못되어 지내가는 어떤 부인의 물도끼를 깨뜨렸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 아들이 팔매치기와 할수기에 항상 유리와 못함으로 유리를 미워하던 차이옷이다. 부인은 골이 나서 이놈! 야비 없는 놈이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어!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이 욕을 먹은 유리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내가 이런 욕을 안 먹을 터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가 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꼭 아버지가 보고 싶어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오냐, 너의 아버지는 멀리 계시단다. 너도 너 아버지만 있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귀엽게 자랄 터인데 하면서 지내간 슬픔을 다시금 자아내는 것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멀리 있다는 말이 유리는 너무 기뻐서 앙앙하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어머니, 그럼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하루라도 나의 아버지를 만나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무들에게 없음을 받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의 손을 붙들면서 예, 너의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너가 만나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너의 아버지는 지금 고구려 나라의 임금님이 되어 있다. 하고는 한참 울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 너의 아버지가 떠날 때에 무슨 보물을 감춘 데가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가야 너를 아들로 삼겠다고 하더라. 그러나 어린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니? 내가 10여 년을 두고 생각하여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하면서 한숨을 휘 하며 길게 쉬었습니다. 유리는 그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하던 말을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유리는 어린 마음에 7매를 넘는다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산을 넘고 또 7산을 넘어 두루 돌아다녔으나 바위 위에 가지 없는 솔나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밤은 곤에서 그대로 자고 이튿날은 또 산을 넘으며 매를 넘어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동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밤으로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역시 아침에 일찍 떠날 준비를 하노라니까 어디서인지 옹옹 하고 무엇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여 어떤 불쌍한 사람이 배가 고파 울지 아니하나 생각하고 유리는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자기 집 남쪽에 서 있는 기둥 밑에서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옳다. 하느님이 나에게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심이 아닌가? 하면서 기둥 밑을 파고 보았습니다. 그 기둥 밑에서 과연 부러진 칼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시 기둥은 주칫돌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유리는 그 주칫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돌은 7 모진 돌이었습니다. 유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그 칼이 아버지의 말한 보물인지 가지 없는 솔나무는 어찐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유리는 한참 생각한 뒤에
알아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7매를 넘는단 말은 이 주칫돌이 7모이니 7매는 7모란 말이요. 바위 위에 섰는 가지 없는 솔나무라 함은 기둥을 말한 것이다. 이 기둥은 소나무 기둥이다. 그리고 주칫돌 위에 섰으니 그 밑에 있는 칼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한 보물이다 하고 급히 어머니에게 말씀을 올리니 어머니는 그 재주에 놀랐습니다. 유리는 그 칼을 곧 아버지 되는 고구려 임금 고주몽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고주몽은 그 칼을 보고 벽장문을 열더니 반동강 난 칼을 또 한 자루 내어 유리가 가지고 온 칼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두 칼은 서로 꼭 맞았습니다. 고주몽은 집을 떠날 때 한 토막 칼은 기둥 밑에 파묻고 또 한 토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주몽도 유리의 제조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반갑게 서로 만나고 어머니도 곧 메시고 와서 함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이때에 나이 10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는 고구려 임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개천절을 맞이하여 한민족의 기원인 국조 당군과 또 우리 어린이의 주요 필자였던 손진태 선생의 역사동화 유리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되는 소년 유리의 지혜와 은근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찾아도 못 찾던 것을 10살 유리가 지혜롭게 그 보물을 찾았네요. 자기 집 남쪽 기둥 밑 7모가진 주춧돌 밑에서 아버지가 묻어둔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유리, 바로 주몽에 이어 고구려 2대왕이 되는 유리왕이지요. 오늘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손진태가 어린이를 무대로 활동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이는 바로 누구였죠? 방정환 선생이었죠. 네. 옆에서 염지 선생이 대답을 맞추라는 뜻인지 알고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방정환 창간 어린이 잡지는 우리나라 역사와 어린이 문화를 기록한 민족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제안 하나 하지요. 네. 이 어린이를 새롭게 복원하고 또 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보려는데 함께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방정환 연구소 TV는 재밌고 유익한 내용, 어느 가정에서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치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